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2일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45분짜리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20 미국 대선을 본인의 확실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본격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개인 변호사가 문제가 있는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그냥 한두 마디 코멘트를 하는 정도였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설을 하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어제가 처음입니다. 자, 이 연설의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미국의 총선 시스템은 완전히 엉망이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투표를 할 수가 있고 voter ID,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투표자들의 신분증 조사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주에서는 그 공화당 사람들이 투표를 확인도 못하게 하고 공화당의 폴 워처들이죠. 그러니까 선거 감시인단이 내쫓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정정당당하게 개표를 올바로 정확하게 해서 졌다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하지만 본인이 이겨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이겼고 조 바이든은 힐러리 때보다도 오바마 때보다도 약 221개 카운티에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저조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선거는 11월 3일이었는데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 6시 아침 또는 이틀 후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나타나고 다 이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 바이든 표가 몇십만 장씩 트럭에서 나오거나 또는 컴퓨터에서 갑자기 표가 뛰어오르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주에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 통계학자들, 수학자들이 봤을 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증거를 수집해 왔고 여러 그 선거 투표 또는 개표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거짓을 얘기하면 그 벌을 받고 깜빵에도 가겠다라는 애피데이빗을 쓰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선거 시스템을 후대에게 물려준다면 정부의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국민이 뽑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회주의자들 그 민주당이 조작해서 뽑힌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 3주 전쯤에 제 비디오 15회, 16회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그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그 미국의 취약점 2가지를 이용해서 이번 사기 선거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미국의 그 연방제 하에서 연방 국가의 헌법이 각 주와에 갖는 특수적인 관계, 이런 그 취약점을 하나 이용하기로 한 거고, 또 하나는 워낙 땅이 크고 거대한 나라에 그 대선을 취합하는데 시간이 실제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달씩 걸리니까 선거에 참가했던 후보들이 그 본인이 그 언론에서 디시전 데스크라는 게 있어서 각 방송사에 그 방송사 네트워크는 지방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취합되는 숫자를 보고 본인이 그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그게 곧 그 승복을 하는 걸로, 그래서 파이널 50개 주가 다 취합이 됐을 때 본인이 컨시드라고 그래서 승복을 하는 그 방송국 통계를 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전통일 수 있는 이것을 악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우선 그 헌법상의 연방제 하에서의 취약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워싱턴 수도와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 각 미국의 주지사는 뭐 한국의 도지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50개의
그 거의 독립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나라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 몇 가지 권한만 각 주가 연방에 위임을 해준 거예요. 연방 대통령한테. 그 위임을 해준 것이 이제 국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교, 뭐 외국과 전쟁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는 주헌법이 있고 주헌법에도 입법, 사법, 행정부가 따로 있고 주에, 그 다음에 주의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입법부 내에. 그리고 주에도 대법원,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체제가 다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나라죠. 주 군대도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취약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선거도 미국은 중앙 시스템이라는 게 없고 각 주 50개 주가 선거법이 있고 선거를 주가 실시하고, 또 주도 너무 크다 보니까 주 내에서 실제 선거를 진행하고 오퍼레이트 하는 것은 카운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법의 그 주법을 따르고 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카운티마다 선거 진행법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주를 그 주정부나 주의 여러 그 관청을 민주당이 그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리드를 해버리고 그 결과를 그냥 중앙에다 통보만 해버리면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용하는 것은 땅이 워낙 크고 50개나 되는 주에 그 한 주에도 몇십 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텍사스 같은 주는 한국의 몇십 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 정도로 땅이 커요. 알래스카는 물론 더 크지만은. 그러나 이제 알래스카는 인구가 많지 않고 텍사스는 인구가 상당히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그 면적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50여 개, 물론 뭐 인구가 적고 그 땅도 좁은 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땅이 작은 주는. 이 땅은 뭐 거의 다 크죠. 한 4-5개 주, 뭐 로드 아일랜드, 뉴햄셔, 델라웨어, 하와이 이런 데 한 4-5개 주만 빼놓고는 땅은 대한민국보다 다 거의 다 큽니다. 비슷한 하거나 한 5-6개 주는. 이제 인구는 이제 한국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인구는 뭐 미국 전체가 합쳐서 지금 한 3억 한 5-6천 정도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국가에서 실제 각 주에 있는 각 카운티의 기록이 다 올라와서 취합이 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방송국 네트워크는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이 방송국 네트워크가 그 취합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950년대, 60년대부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양심적으로 했으니까 그 방송국에 가면 이제 그 디시전 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느 주에서 누가 몇 표로 이겼다라고 발표하는 걸 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마다 콜을 하면은 그 진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묵인하고 승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50개 주가 다 취합이 됐을 때 그 이 후보가 내가 졌다라고 컨시드를 하는 그런 트래디션이 있죠. 매우 아름다운 트래디션입니다. 이거를 악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사회주의화되는 민주당이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로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중요한 그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날짜를 아셔야 되는 게 세 날짜가 있습니다. 12월 2일하고 어제죠. 그 다음에 12월 8일, 12월 14일입니다. 자, 12월 2일은 지났죠. 어저께니까. 12월 2일은 왜 중요하냐면 선거에 참가했던 후보가 서로 이견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을 때 이것을 12월 2일 자정 전에 서로 합의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45분짜리 연설을 하면서 이것은 사기 선거다. 내가 이긴 거다. 난 승복할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이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2월 2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후보가 어그리하지 않고 dispute, 이의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12월 2일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화되는 거예요. dispute이. 그렇게 공식화가 되면 오늘부터 사법적인 싸움과 입법적인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12월 2일 전에 디스퓨트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고 제가 입법적 싸움과 사법적 싸움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이 중요한 것은 50개 주에서 선거인단 표가 12월 8일 전에 전부 certify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certify가 8일 전에 끝나야만 12월 14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인단 투표가. 그래서 12월 8일 전에 끝나지 못하면 9일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루 정도. 근데 이게 그 이상 지체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문서 보관 기록서라든가 연방대법원이라든가 연방의회라든가 상원에서 그 certify 된 표를 12월 8일 전에 하루는 뭐 딜레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8일 전에 받아야만 14일 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8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14일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 선출일이니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사법적 그 싸움은 뭐고 입법적 싸움은 뭐냐. 자, 사법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줄리아니 변호사와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각 그 주의 지방 법원과 주 대법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 지금 그 접수가 돼 있는 그 수입니다.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이건 조작 선거다. 해서 그 승소를 하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사법적 싸움이고 입법은 이제 영어로 legislature라고 하는데 미국 헌법에 그 선거법을 제정하고 선거법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운영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오직 의회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는다. 이것을 그 exclusive legal rights of the legislatur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연방도 마찬가지고 각 주 50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몇 주가 주의회가 정한 법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펜실바니아 같은 데서 12월 3일 날 8시까지 받는 표만 유효한 걸로 쳐야 되는데 그 다음날 다음 날 표를 받은 거죠.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헌이고 그 한 가지가 이제 그 입법적으로 수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입법적 싸움은 이겁니다. 미국에서 선거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8일 전에 각 주정부가 그 투표 결과를 certify를 해야 돼요. 승인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 승인과 도장 찍어서 봉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야 돼요. 연방으로 워싱턴으로. 그런데 각 주가 지금 벌써 승인들을 많이 했죠. 그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미시간이고 아리조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펜실바니아하고 조지아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위스콘신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도 어제 주말에 했습니다. 날치기로 했어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런데 위법을 했든 위법을 안 했든 서티파이 할 때 서티파이를 공식적으로 한 것도 최종 결재권을 주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사기 선거가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주의회가 자기네가 최종 가지고 있는 결재권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왜냐?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이 실제적으로 결재를 하니까 그걸 믿은 거죠. 사기 선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기 선거가 대규모로 일어났으니까 주의회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 네바다, 아리조나 이런 데서 주의회가 이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이 서티파이한 그 선거인단표를 인정할 수 없다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또 하나의 legislative power입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이 그 certify를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그 미국 말로 얘기해서 it's gonna be a whole different ball game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게임이 이제 다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어느 두 후보도 270표를 못 받으면 이게 미국 연방 하원으로 가서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연방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주가 한 표씩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50개 주니까 26표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는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 정부가 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연방 하원에서 주의회가 보낸 대표단이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자기 주에. 그러니까 그 주의회는 지금 31개 주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19개 주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대 19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토록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기가 의사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라고 두드려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싸움에서 각 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펜실바니아는 펜실베니아 주 상원, 그러니까 연방 상원이 아니고 더그 마스트리아노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상원의원. 이 사람은 전직 그 육군 대령 출신인데요. 아주 뭐 기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펜실바니아 주 상원과 하원을 지금 리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펜실바니아 주정부가 만약에 조 바이든을 승자로 그 서티파이를 하면 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의회가 의회의 이름으로 이 서티파이를 무효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펜실바니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연방 법원이 서티파이 하는 것을 중지하다라고 법원 명령을 내렸어요. 오디시 끝날 때까지, 모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바니아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99%, 99.9%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가 문제인데, 조지아는 조지아 주지사하고 주 국무장관하고 의회가 다 공화당인데, 조지아 주지사와 조지아 주 국무장관은 이 라이노입니다. 라이노라는 건 이제 RINO라고 해가지고 Republican in name only.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이고 무늬만 공화당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민주당과 손을 잡은 이런 사람들을 라이노라고 해요. 근데 조지아 국무장관하고 조지아 주지사가 라이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화당인 척 하면서 민주당과 합세를 하는 간첩 비슷한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아 주의회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의회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왜냐면은 아직 그 오디시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지아는 지금 표를 3번째 쉬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카운트도 엉망이고 두 번째 카운트도 엉망입니다. 왜냐? 라이노가 운영하는 데니까 민주당 쪽으로 이걸 몰아주려고 사기 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압력을 아무리 받아도 지금 공화당 주의회가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조지아 주지사가 갑자기 지난주에 다시 이 표를 세는데 그 시그니처,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로 하면 이제 사인이죠. 사인한 거. 이 시그니처를 재확인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조지아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주법은 다른 주법하고 선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49개 주하고. 다른 주에서는 이제 리카운트, 다시 표를 센다면 글자 그대로 숫자만 다시 세는 겁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은 리카운트를 하면 주 헌법에 자동으로 감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숫자만 다시 세는 게 아니라 그 표에 사인한 사람 이름과 이게 올바로 됐는지 선거가 등록이 된 사람이 한 건지 이거를 다 확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콘신 그 리카운트는
자동 감사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 결과 22만 표 정도가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걸로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미시간주 주지사가 그냥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후다닥닥 그 서티파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어제 트럼프 측에서는 수에 들어간 거죠. 왜냐? 저쪽에서 행위를 하기 전에 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벌였으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어저께 그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스콘신 주법에 그 리카운트를 하게 되면 리카운트가 끝난 날로부터 5일을 기다렸다가 5일이 넘어가서 6일째 돼야만 주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리콰이먼트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주지사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승인해 버린 거예요. 내 주에선 뭐 내가 왕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수를 한 겁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뭐 다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위스콘신주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 또 미시간, 펜실바니아, 조지아 이런 데가 다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그 월요일 날 청문회를 했는데 그 청문회에서 그 군대에서 30몇 년인가 근무를 한 전직 그 미군 대령이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미군에서 그 사이버 워페어, 사이버 전쟁을 담당하던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조작이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방벽이 돼 있다는 도미니언 그 선거 시스템, 이게 아무나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거기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미군에서 하던 일이고 사이버 워페어 사령관으로서 이거는 아무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기계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전자투표기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린애가 웃을 일이라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몬스트레이션 했어요. 이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리조나 그 주의회는 그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한 석인가 두 석밖에 다수가 아닙니다. 상하원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가 뭉치면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입법권을 이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바다는 지금 로우스윗이 걸려 있는 상태고. 자, 이번 미국의 그 대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고 민주당의 대변인실 정도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게 한 20년, 2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진 겁니다. 미국 언론은. 클린턴이 되면서부터 언론은 완전히 민주당 그 대변인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언론과 민주당과 월스트리트와 빅텍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몸이 된 겁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자기네한테 이익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미국 위주보다는 글로벌 위주로 가자 이건데, 여기서 공산주의하고 손잡아도 관계없다까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은 psychological warfare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가 졌는데 승복을 안 한다. 이상한 사람이다. 조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사기로 부르고, 이런 일들이 다 심리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진 사람을 심리전을 통해서 이긴 사람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방송국이 대통령을 뭐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2월 2일 디스퓨트이 해결돼야 되는 날짜가 어제로 지났으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12월 8일까지. 그래서 12월 8일이나 9일이 되면 270표를 누가 서티파이 받는 사람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받을 수도 있고 조 바이든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그 전략은 조 바이든이 최소한 270표를 못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되면 무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 의회로
문제가 넘어가서 의회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 바이든이 만약에 270표를 그 컨펌을 받았다, 서티파이를 받았다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약간은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서티파이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연방대법원에.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과 어젯밤을 기점으로 닻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공식적인 행보의 시작에 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